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서 흔히 하는 말로 시겁했던 경우가 두 번이 있는데요. 한 번은 백두대간 종주 라이딩을 할 때 만항제에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빗길 다운힐을 하는데 브레이킹이 안 되는 겁니다. 제동이 안 걸리니까 너무 놀라서 클릿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클릿을 뺐어요. 그래서 신발로 아스팔트 면을 푹푹 긁으면서 내려갔었죠. 제동을 그렇게라도 걸어야 되겠다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을 신발로 질질 끌면서 그렇게 내려가다가 간신히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자전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일본 후쿠오카에 갔을 때인데 그때도 비가 엄청 왔어요. 일본 랜도너스 300km에 도전하러 한국 랜도너스의 양 회장과 두 명이서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일본에 건너갔는데 대회를 시작한 시간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300km를 다 탈 때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평생 맞을 비를 내가 하루에 다 맞고 가는구나, 그 이야기를 농담 삼아 야한한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 다운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자전거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다 내려오고 난 뒤에 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얼얼해지더라고요. 그때도 원인은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아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패드 교체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육안으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앞바퀴와 뒷바퀴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패드가 어느 정도 닳아 있으면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뒷바퀴보다 앞바퀴 패드가 더 빨리 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킹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안쪽으로 많이 잡아야 자전거가 좀 제동이 걸린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때 준비물이 있죠. 먼저 교체할 새 패드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육각 렌치, 이 두 개면 끝입니다. 먼저 패드는 내 자전거의 브레이크 패드가 카본 전용인지 알루미늄 전용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본 바퀴의 경우에 브레이크 라인이 카본으로 되어 있다면 카본 전용 패드를 쓰셔야 되고요. 알루미늄 휠이나 카본 휠이지만 브레이크 라인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면 알루미늄 전용 브레이크 패드를 쓰셔야 합니다. 저는 스위스 스탑이란 회사에서 만든 옐로킹 플래시 프로라는 브레이크 패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스위스 스탑은 스위스 회사죠. 스위스 스탑이니까 브레이크 패드 하나만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1년에 브레이크 패드만 2천만 개 이상을 만든다고 해요. 협찬받은 건 절대 아니고요. 내 돈 내산입니다. 요즘은 브레이크 패드 값도 꽤 비쌉니다. 카본 브레이크 패드는 알루미늄 패드보다 가격이 더 나가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패드 앞뒤 해서 4개만 해도 한 6, 7만원 할 겁니다. 자전거 부품 값이 만만치 않아요. 자, 이 브레이크 패드를 지금부터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슈에서 패드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슈와 브레이크 패드를 연결하고 있는
볼트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 볼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볼트를 풀어야 합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풀리지 않네요. 너무 단단하게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렌치를 뒤집어서 반대쪽에 짧은 부위로 풀면 잘 풀릴 겁니다. 여기에 걸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렌치를 볼트 안쪽에 깊숙이 넣어서 돌려야 되는데 살짝 걸친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나사산이 뭉개질 수가 있습니다. 나사산이 망가지면 볼트는 풀리지 않고 렌치만 겉도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나사를 못 풀어서 전체 슈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예. 자, 그래서 깊숙이 넣어서 한 바퀴를 돌려주면 이렇게 풀립니다. 반 바퀴 정도 돌려도 이게 풀리면 그 다음에는 렌치 긴 쪽으로 넣어서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끝까지 풀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풀어주고 브레이크 패드가 빠지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가 빠지네요. 그러면 더 이상 볼트는 돌리지 않아도 되고요. 풀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패드가 포크에 걸려서 나오질 않아요. 빠지질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밀어보면 될 것 같죠? 예, 되네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몰라서 초보 때 1시간 정도 이 브레이크 패드를 빼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방법을 알고 좀 허탈한 심정이 들기도 했는데요.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브레이크 슈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놓으면 다시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슈가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쭉 밀어서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마모된 패드를 제거했으니까 이번에는 새 패드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장착하는 건 쉽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 되죠. 끝까지 밀어 넣어 주고 볼트를 잠궈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짧은 부위로 한 번 더 끝까지 밀어 넣어서 단단하게 잠궈주면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했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교체를 하면 되고요. 뒷바퀴도 마모 상태가 심하면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뒷바퀴보다는 앞바퀴 브레이크를 더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바퀴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정도가 뒷바퀴에 비해서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앞바퀴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가 필요하지만 뒷바퀴는 아직도 조금 더 쓸만하다 해서 앞바퀴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자전거의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 봤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 시점을 놓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날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킹이 되지 않는 그런 황당하고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내 브레이크의 패드는 어느 정도 닳았는지 가끔씩 확인하고 심하게 마모가 됐을 때는 재빨리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